냉장고 정리했어? 오늘 저녁 뭐 해 먹을 거야? 아직도 그 비싼 마트에서 장 보니? 새벽 6시 30분.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며느리의 휴대폰에는 벌써 시어머니의 메시지 7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따뜻했던 관심이 무거운 감시로 느껴지기 시작한 게 오늘은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그리고 그 속에서 숨막혀하는 며느리들의 진짜 속마음.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서부터가 치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3년차 김지은 씨,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처음엔 달랐어요. 결혼 초 낯선 시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지은 씨에게 시어머니의 조언은 정말 큰 도움이었습니다. 지은아, 된장찌개 끓일 때는 멸치 육수를 먼저 내야 깊은 맛이 나.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아들 내복 꼭 챙겨 입혀.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엄마가 도와줄게.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로운 신혼생활의 작은 위로가 되었죠. 주말이면 시댁에서 반찬을 가득 싸주셨고 명절 음식 만드는 법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네. 금방 배우네. 시어머니의 칭찬에 지은 씨는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의 관심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었어? 하루에 한 번이던 안부 전화가 2번, 3번으로 늘어났고 집안 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니? 가끔이던 조언이 매일의 체크리스트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나를 걱정해서 그러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걱정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졌습니다. 마트에서 뭘 샀니? 영수증 찍어서 보내봐. 요즘 월급에서 얼마나 저축하고 있어? 아직도 그 비싼 브랜드 화장품 쓰니? 지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관심일까요? 아니면 간섭일까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돌아온 건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걱정이 많으셔. 그냥 신경 쓰지 마. 대충 대답하면 돼.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은 씨는 혼자 감정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관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관심사가 되었죠. 커튼 색깔부터 화분 위치, 심지어 베개 높이까지. 우리 아들 목 안 좋은데 베개를 좀 더 낮은 걸로 바꿔봐. 지은 씨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고 가족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참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웃으며 내 어머니 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차가 되던 해 지은 씨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2사람만의 공간. 드디어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은 씨는 한동안 설레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어떤 걸로 할까? 침실 커튼은 무슨 색으로 할까? 하나하나 고르는 재미가 있었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깜짝 선물, 엄마가 커튼이랑 이불 세트 사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시어머니의 손에는 대형 쇼핑백 5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 선물이야.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정성스럽게 골라주신 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파는 색깔이 너무 어둡네. 집이 답답해 보여. 거실 조명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걸로 샀어? 눈 나빠. 주방 배치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동선이 불편하잖아.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시며 하나하나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그런가요?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엄마 눈에는 안 보기 좋아. 나중에 엄마가 새로 사다 줄게.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 나중엔 거의 매일. 지나가다가 들렀어.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해왔어. 마침 이 근처 올 일이 있어서. 이유는 항상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고 무언가를 바꾸고 조언하시고 체크하셨죠. 냉장고 정리 좀 해.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떡해. 화장실 환기 자주 시켜야 곰팡이 안 생겨. 이 식물은 햇빛이 너무 많이 드는 곳에 있네. 위치를 바꿔. 처음엔 참았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집. 그곳은 더 이상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시어머니가 오실지 몰라.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고 냉장고 안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했어요. 지은 씨는 집에서조차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비? 무슨 준비? 엄마가 남이야? 우리 아들 집에 올 때?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지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집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렇다면 이곳은 며느리의 집이 아닌 건가요? 그날 밤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도 이게 내 집이라고 느끼고 싶어.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건 좋은데 미리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걱정해서 오시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지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날 밤 지은 씨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공간, 자신의 삶이 천천히 침범당하고 있다는 것을. 결혼 3년 차. 지은 씨의 일상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은 이제 집안 관리를 넘어 지은 씨의 삶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야식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 옷은 너한테 안 어울려. 나중에 엄마가 괜찮은 거 사줄게.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지은 씨의 직장 생활에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회사에서 야근 많이 하니? 우리 아들 혼자 밥 먹게 하면 안 되는데. 승진 못한 거야? 같이 입사한 사람은 벌써 했다던데? 모든 말이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지은 씨에게는 그것이 평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힘든 건 주변의 반응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하소연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관심이라도 있으시니 다행이다. 우리 때는 그것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 회사 선배에게 털어놓으니 그 정도면 좋은 시어머니야. 나는 명절 때나 겨우 보는데. 심지어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무관심해서 아이 봐달라고 하면 바쁘다고만 하시는데 아무도 지은 씨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포장되어 돌아왔어요. 지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배은망덕한 며느리인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지은 씨가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집 비밀번호 바꿨어? 아, 엄마가 바꿨어. 보안 때문에 자주 바꾸는 게 좋대. 그럼 새 비밀번호는? 엄마가 알고 계셔. 전화해봐. 지은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비밀번호조차 시어머니를 거쳐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통제였어요. 그날 밤 지은 씨는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사는 집 비밀번호를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엄마가 아기로 한 게 아니잖아. 그냥 보안 생각해서. 보안? 정말 그게 보안 때문이야?
어머니는 우리 삶을 전부 통제하고 싶으신 거야.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중간에서 힘들다고. 남편의 말에 지은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중간에서 힘들다고?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데? 그날 밤 지은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어머니의 관심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 주시고 오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집에 오지 말라는 거야? 우리 아들 낳아서 키운 게 이런 말 듣자고 키운 건 줄 알아?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지은 씨는 당황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저희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간? 그래, 나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좋아. 알았어. 이제 안 올게. 만족하니? 시어머니는 울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 씨 부부의 집에는 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연락을 끊으셨어요. 전화도 문자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고 주말에도 맘 편히 쉴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우시대. 엄마가 내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어. 내가 좀 참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말했어? 매일 밤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답답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도 내 삶이 있다고, 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뿐이야. 그래도 엄마는 나이 드신 분이잖아. 내가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그럼 나는 이해받을 필요 없어? 대화는 항상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남편에게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어라. 혼자 와도 돼.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나 주말에 엄마 댁에 다녀와도 될까? 지은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가. 어차피 나는 초대받지도 않았잖아. 미안해. 엄마가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것 같아. 괜찮아. 다녀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다녀온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엄마가 내가 사과하기를 기다리신대.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 그럼 내 마음은? 내가 느낀 고통은 잘못이 아니야? 넌 점잖아.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그 말에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난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난 나이 어리니까 이해해야지. 난 들어온 사람이니까 맞춰야지.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나는 언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어머니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남편이 엄마 편에 서 있다는 것. 자신은 이 가족에서 영원히 들어온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 그 깨달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고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할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관심 있으시면 좋은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야. 모두가 지은 씨에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죠. 왜 며느리만 참아야 하는가? 며느리의 고통은 왜 고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지은 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항상 웃어야 하고, 항상 이해해야 하고, 항상 참아야 하는 사람.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아들 걱정에 좋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공간과 삶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것뿐입니다. 남편은 양쪽 모두를 사랑하기에
그 중간에서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며느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독립, 그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독립이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상처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시작된다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서로 외로워집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는 수많은 며느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들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입니다. 하지만 비난이 아닌 대화.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닌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 표현. 둘째,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속에 담긴 진짜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셋째, 경계 설정입니다. 명확하지만 부드럽게, 단호하지만 존중을 담아. 어머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넷째, 남편의 역할입니다. 중간에서 힘들다는 핑계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 아내도 엄마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보,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 줄 수 있겠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시어머니는 원래 그렇다는 체념, 결혼하면 원래 힘들다는 당연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존중받아야 할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 존중이 며느리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 그 후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갈등이 깊어진 지 6개월 후 지은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감사한 마음과 힘들었던 감정 모두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결혼했을 때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외롭고 낯선 시간들을 어머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거부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은 씨는 불안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히 마주 앉은 두 사람.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생각을 많이 했어. 엄마가 너무 나갔던 것 같아. 미안해. 예상치 못한 사과에. 지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엄마도 사실 불안했어. 우리 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아프진 않은지 힘들진 않은지. 그게 자꾸 걱정돼서. 어느새 내가 너무 많이 간섭하고 있었구나. 내가 편지에 쓴 말, 저 자신을 찾고 싶었다는 말.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 엄마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엄마도 힘들었는데 어느새 엄마가 그때의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날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안과 걱정, 며느리의 답답함과 외로움, 서로가 몰랐던 진심들을 나눴죠.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고 의견이 부딪히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셨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중간에서 회피하지 않고 두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진짜 다리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엄마, 아내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해요.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보, 엄마도 나름의 고민이 있으셔.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은 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가족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관심과 간섭의 차이는 동의입니다. 사랑과 통제의 차이는 존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심을 이해한다면 작은 불편함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진짜 마음을 나누는 것.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건 힘들다. 이런 솔직한 대화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사이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때로 아름답고 때로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방법을 찾는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며느리들, 외로움을 느끼시는 모든 시어머니들, 그 중간에서 고민하는 모든 남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해지세요. 조금 더 용기를 내세요.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가족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